오늘 또 HSG에서 그것도 1대1 코칭만 따로 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여쭤보면 정말 코치가 리더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코칭이 종료되면 그때는 좋았다고 하는데 남는 게 없다. 코칭은 맞춤형 비밀이라면서 내용을 안 알려준다. 그러면서 코칭의 철학과 막 이런 것들만 강조한다. 코치의 개인 역량에 따라 코칭 성과가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탑만 계속 찾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코칭의 철학은 해답은 자기 안에 있다면서 절대 뭐 안 알려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정답은 아니지만 요것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좀 줄 수 있을까 고민 좀 해봤고요. 저희 HSG답게 할 수 있는 1대1 코칭은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 1대1 코칭센터 담당하고 계시는 박준경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1대1 코칭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을 하시면서 설문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설문 결과들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대1 코칭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48.1% 정도 되시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전에 코칭을 진행하셨다가 지금 안 하시는 분도 한 23%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자, 1대1 코칭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주 독보적으로 리더와 임원의 팀장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코칭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레벨 코칭, 뭐 트랜지션, 저성과자의 역량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코칭을 좀 많이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한 이후의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3%의 아주 독보적으로 리더의 자기인식 개선이라고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맨 처음에 우리가 코칭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죠? 리더십의 역량 강화였습니다. 그런데 코칭을 한 성과는 뭐가 제일 높습니까? 자기 인식 개선이 가장 높습니다. 리더의 자기 인식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코칭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코칭이 궁극적으로 자기 인식 개선에서 멈춘 상황들이 많았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코칭을 진행했을 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하게 답을 했을 것 같은데요. 코칭에 따라 달라지는 코칭 성과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보통 한 분의 코치님이 하루에 코칭을 몇 세션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많이 해야 3번입니다. 오전에 1번 하고요. 오후에 2번 하세요. 그러다 보면 탑 코치한테 코칭이 계속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분도 나중에 체력적인 문제를 느끼실 거고 코칭 성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코치님들도 코칭에 어떤 고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코칭 성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 면을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코칭은 코치의 개인기에 따라서 코칭 성과가 좀 많이 좌우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위주의 코칭 대화법이 아무래도 코칭 철학의 기본으로 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리더분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26.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HR 입장에서는 코칭은 사실은 비밀 윤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비밀에 붙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코칭을 기업에서 프로젝트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코칭의 결과가 투명하게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가는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코칭이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무엇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독보적인 건 고민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리더가 코칭을 받는 이유가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도움을 받고 싶어서 코칭을 받는 건데 그걸 위한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65%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역량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제가 44.7%로 좀 많은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진단 경험이 있거나 없거나 동일하게 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HR 담당자분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코칭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크게 방향과 운영적으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적으로는
고민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역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적인 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HR 담당자들의 운영적인 측면으로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적절한 코칭 비용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코칭과 연계되는 학습 컨텐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주신 질문들 중에 코칭이 끝나면 남는 게 없어요 라는 질문과 좀 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코칭 회차 사이에 아니면 코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상세한 내용의 결과 공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HSG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제안 드리는 답은 강한 구조화 코칭을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 코칭이란 무엇입니까? 자, 보통 우리가 코칭이라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비구조화 코칭이 있고 반구조화 코칭이 있고 구조화 코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또 코칭의 배경, 목표, 주제에 따라서 좀 정할 수 있는데요. 코칭의 배경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코칭을 받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신입 임원이 됐거나 C레벨이 됐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리더십 진단을 했는데 진단 역량이 낮게 나온다거나 이렇게 코칭을 받는 이유고요. 목표는 이 사람이 코칭을 통해서 변화됐으면 하는 아웃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코칭을 통해서 조직 운영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신입 임원을 통해서 트랜지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결과, 도착점이 목표고요. 주제는 도착점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비구조화 코칭을 어느 상황에서 가장 많이 적용을 하냐면 기업에서 코칭을 처음 도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디 옆 회사 보니까 코칭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도 코칭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임원들 코칭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보통 비구조화 코칭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어떤 이유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구조화 코칭은 배경과 목표까지 있습니다. 아마 이 반구조화 코칭이 지금 대한민국 코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코칭인 것 같은데요. 배경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코칭 내에서 코치와 비코치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화 코칭은 주제까지 정해줘요. 이게 뭐냐면 조직 운영에 대해서 코칭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리더십 진단 역량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의사결정이 안 되고 피드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회차에는 의사결정을 해주시고요. 3회차에는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4회차에는 코칭을 해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각 회차의 주제까지 키워드를 정하는 것을 구조화 코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강한 구조화는 무엇이냐? 강한 구조화 코칭은 이 구조화에 더해서 주제를 더하는 거에 더해서 솔루션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저희는 강한 구조화 코칭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솔루션을 그냥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주제에 맞는 솔루션을 적합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 두 개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오늘 일부의 설명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데 진행이 될 겁니다. 리더 역량 진단과 솔루션 코칭인데 왜 구조화 코칭에 진단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